오늘 모신 분은 IBK 분당센터 한정남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거를 생각하면은 또 생각보다 약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욕심이 좀 커졌나요? 오늘 증시 그렇죠. 어떻게 봤어요? 네, 벌써 딱 느낌이 욕심이 많으셨구나라는 느낌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만 보면 이거 뭐 좋았던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해외 증시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옆집을 보면 중국은 정말 맥락 없이 지금 좀 흘러내려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불안한데 우리 시장만 좀 잘 버텨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사실 수급이 썩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함께 올랐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좋았던 부분은 이제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좀 하드 캐리해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이렇게 산타 아저씨를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너희들이 즐겨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실 상당 부분은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거 다 선반영 됐는데 왜 올라? 라고 한다면 한 줄로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침체가 없이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금리 인하할 거 내년에 아는데 한번 얻어맞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와 변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제 이런 바람이었는지 전망이었는지 현재 데이터 상태에서는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가장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럼에도 선반영이라는 것과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노이즈들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이제 대주주 완화 요건이라는 것이 특별 여러 가지 종목들 내에서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다른 나라 대비해서 다른 나라를 중국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한 타국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증시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오늘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악재라고 하면은 중국 증시 그리고 항생, 홍콩 증시가 좀 빠지는 거.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중국이라는 변수가 내년에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이 악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햇빛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서 리포트를 부랴부랴 찾아서 지금의 하우스뷰들은 어떤가 각 증권사 하우스뷰를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네라고 느낀 것은 다 단기 조정 염두에 두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져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들이 시장에 다 반영된 거잖아요. 조그만 헛발질이 나오면 증시가 이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임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수 자체가 썩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외국인 매동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사실 지난주에 뭐 친환경, 풍력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막 올라왔다가 오늘은 고공권에 있어서 달려가던 놈들이 막 갔기 때문에 이런 시속 게임들 속에서 트레이딩과 매매는 수익을 해볼 수 있는 도전은 계속 트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다 순매수로 나왔어요. 네, 매수로 나왔습니다. 네, 매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서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 어디를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대주주 양도세 수혜주일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그거 수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간 종목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에코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라고 꼭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신규 종목과 이제 올라가 있는 종목, 위 상단에 있는 종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꼭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타이트하게 예전과 그대로 넘어간다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고공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나 있다는 뜻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10억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니, 하지만 이것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건드리기 없는 손이 있는 종목들 하드캐리하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매도 세력과 싸워야 돼서 때가 타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게 없어서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와 수급 싸움에서 힘의 겨루기에서 그게 다르잖아요. 압도적으로 매수로 주포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들의 힘겨루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도는 얘기는 에코프로로 했었던 세력들이 일로 옮겼다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 여기서 도장 찍을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주가를 보면 그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루머죠. 루머, 당연히 루머죠. 당연히 루머고 시장에서 그렇게 도는 이야기지만 그 도는 이야기가 끄덕끄덕이 많은 사람에게 끄덕끄덕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시 수급으로 그것이 또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하루의 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한 이런 투심이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집합의 키워드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에코프로가 오늘 물론 8, 9%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더 많이 크게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에코 머티리얼즈, 네, 맞아요. 네, 이게 이렇게 오를 맞습니다. 줄은. 네. 사실 뭐 근데 에코프로도 상대적으로 너무 못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주주, 사실 저는 에코프로가 계속 못 가면 26일 날 에코프로가 하나도 못 가고 만약에 60만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그 전에 이제 제가 12월에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26일 날 하나도 못 오른 2차 전지가 있다면 한번 큰 자금을 한번 26일 날에는 들어갈 생각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게 에코프로였다? 네, 에코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주에는 무슨 종목 생각했었냐면 이제 하이드로리튬이라든가 성일하이텍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주들에서는 한번 마지막 피날레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금요일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수급이 낙폭 과대줄, 그다음에 새로운 한번 수급의 이런 반등 파동을 먹으려고 할 때 다 비슷하게 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2차 전지주만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는 로봇주도 있었고, 그렇죠? 뭐 최근에 CXL도 있었고, 네네. 이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CXL도 좋았어요. 이쪽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쪽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 CXL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계속 좋아져야 될 때 이 수급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꾸 강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이 CXL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선한 맛이 있고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손색이 없는 반도체 안에서 하나의 대안이 되는 키워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한 것이 이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로봇과 이쪽 CXL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로봇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장은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대장으로 보시되 로봇이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 기준으로서는
LIG 넥슨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해 갈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것의 끝이 치킨 튀겨 먹으려고 로봇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애완개가 필요해서 로봇 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로봇 산업이 전 세계가 절대 다른 나라보다 뒤져서 안 되도록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방산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놓고 LIG 넥슨이 인수해 갔으니 이쪽 산업은 이제는 굉장히 탄탄한 어떤 명분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됐었을 때 로봇 산업의 어떤 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감속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좀 무난하게 중장기의 사이클의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이 SPG지 않나. SPG라는 종목을 좀 그 로봇 산업의 좀 기본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해운주 네, 수에즈 운하의 그 예멘 후티 네. 반군의 장악, 네네. 예, 이게 또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었는데 사실 내년에 전망을 하면서 지금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낙폭과 대주.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의 턴. 여기 어떤 시나리오만 맞다면 이제 뭐 좀 리튬주들이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해운주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쪽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막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희망봉 돌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갈 때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꼭 이 핑계가 아니더라도 운임 지수가 내년엔 이거보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속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일지는 의심이 되지만 해운 운임 지수가 내년엔 좀 나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사실 뭐 굉장히 좀 투박한 명분이지만 내년의 키워드가 사실 전 세계 글로벌 분업화거든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은 양국이 분업화됐었을 때 전 세계가 방산주가 좋은 것처럼 각자 도생을 해야 될 때 뭐든지 먹고 사는 걸 자국이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 무언가 원자재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공장도 생산 공장을 각자 다 지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BDI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턴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BDI가 올라와서 반응을 줄 때 대비 주가는 아직 좀 무겁게 움직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때문에 핑계를 줬지만 좀 관심을 계속 갖고 테마로서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국내 증시, 하여튼 뭐 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또 해외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글로벌 이슈나 해외 증시 쪽의 어떤 움직임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일 BOJ 일본 통화 정책 있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는 조금 통화 너무 완화를 했었던 정책에서 이미 이제는 너무 완화했다. 이제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었죠. 여기서 통화정책에서 이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인데 실제로 이미 어느 정도는 통화 스탠스를 무작정 돈을 찍어서 이걸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은 긴축적인 스탠스로 바뀐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마무리를 뭐로 끝내줄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으로 따지면 엔화가 여기서 다시 완화가 돼서 약세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긴축의 스탠스를 보임으로써 레벨 단이 약간 올라가는 수준으로서 유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엔화 강세가 나타날 거냐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엔화가 좀 강세가 되길 바라야겠죠. 엔화가 약간은 이제 완화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제로 금리를 벗어나서 조금은 이제 뭐 강하게 올릴 수는 없어요. 조금은 우리도 방향을 돌릴 수 있어라는 스탠스 속에서 엔화 강세가 좀 정당화되고 레벨 단에서는 좀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동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경합이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기대감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지금 기아차 9만 원 터치해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본 우리나라 탑 기업이 현대기아 마켓 쉐어가 올라갔고 거기서 계속
진짜 잘 팔아요. 잘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판매량이 유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도요타와 경합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 차종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엔화 강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판매 대수에 대한 명분과 이제 업황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삼성전기인데요. 무라타랑 경합이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를 이렇게 엔화랑 놓고 보면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MLCC와 관련돼서 삼성전기까지는 좀 요것과 관련돼서 함께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반도체주들 이미 뭐 선반영 다 된 거 아니냐 기대감이 이런 분석도 있긴 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네. 아직은 선반영은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좋게 보고 주가 의미 있게 가기 위해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급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직은 그게 안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으로 가야 될 자금이 패시브적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 왔다. 이것이 주가를 버텨내준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봤는데 이것이 지금 살짝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보다는 AMD,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이닉스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이닉스 메모리를 내년에 삼성전자를 다 따라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말이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 말이 맞아? 라는 것을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닥 찍었어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좀 요것을 빌미로 조금 시장에 좀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 메모리 업황 하나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뷰가 좀 시장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지난달까지는 삼성전자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하이닉스 우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이것을 이번에 좋은 것은 반도체가 5개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비메모리와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지금 HBM3라든가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온디바이아스 그다음에 CXL까지 나왔죠. 하지만 전통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게 보는 것이 메모리업의 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DDR5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DDR5 섹터를 조금 앞단에 놓고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물론 오늘 미국 증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될지 홍콩의 주가 그렇죠. 흐름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내일 증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 좀 한번 알려주시죠. 포인트들. 내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시장을 조금 조심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시장이 그 조심한다라는 것이 뭐 근데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해도 다들 조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추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온기가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열심을 내서 조금 이렇게 차트를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온기를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그 안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 시작할 때 쫓아갈 수 있는 종목들의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격 매수했다가 자꾸 조급한 매매를 하시는 시장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테마 순환매가 업종 순환매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 시장은 충분히 매매 가능한 시장으로 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 예탁금이 51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커졌으니까 이제 뭔가 이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러저러한 시그널들 가지고 이제 계속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지금 공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 조심한다라는 게 종목별로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이런 종목 조심해야 돼요. 그 종목은 조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라서 조심하다라는 건 추격,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막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이 시장은 자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고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이 전달이 될지 이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좀 쉬어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전제는 대주주 양도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증시는 좀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사더라도 네, 사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뭐 분위기는 뭐 거의 발표된 것처럼 우리가 네네네.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건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좀 네네. 조심하자. 네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그것이 발표가 되면 어쨌든 증시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증시가 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10억 지금 만약에 이번 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금에 발표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일주일 남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숫자를 못 줄이고 26일 날 팔았다가 27일 날 살전략 그냥 26일 날 결정을 짓자라는 투자 심리도 반영될 수 있어서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해내는 데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로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